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 송용준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한 3주 정도 짧은 시간 내에 우리 모두의 스타트 코딩 이거를 끝내야 되는 이런 좀 촉박한 일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렇게 그 설명회를 시작을 합니다. 아마 뭐 그전에는 이렇게 설명회를 처음에 한 적이 없었는데 지난 1학기 때는 거의 마지막에 그 과제 제출 하기 한 뭐 몇 주 전에 한 2, 3주 전인가 그때 이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어요. 하면서 뭐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한다, 뭐 과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좀 했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히나 이제 방학 때는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이제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는 이거는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요. 녹화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상을 보면 뭐 이 과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수업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나중에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이 소개 자료가 있어요. 소개 자료를 PPT로 만든 자료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공유를 해줄게요. 공유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과제를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설문조사를 참여해달라고 했죠. 사전에 궁금한 거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14명이 이제 들어와 있네요. 14명이 이제 참여를 했고 혹시 이제 궁금한 것들은 뭐 있으면 여기 채팅으로 남겨도 되고 지금이라도 설문 참여를 해주면 돼요. 우리 셀크 사이트에서 설문 참여해줘도 되고 또는 뭐 우리 셀크 사이트에 Q&A 게시판 있죠. 여기에 올리면 우리 이제 조교가 답변을 해줄 겁니다. 조교나 아니면 우리 그 운영하는 시스템 쪽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가이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유가 될 겁니다. 이 파일을 공유를 할 건데 자, 수강, 그다음 과제, 시험 세 개를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강의 계획서에 보면 이 과목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거 결과가 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걸 안 보고 신청한 학생들은 원래 기대랑 좀 달라가지고 실망하는 학생도 있고 또는 이제 해봤는데 아주 만족한 학생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반응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모르고 듣는 것보다는 이 강의 계획서를 잘 읽어보고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목 개요 이제 첫 번째 나온 이 학생 적었던 게 참 제가 생각했던 이런 교과목의 목적과 잘 맞는 이런 이제 수강생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걸 실현을 해야 될지 자기 이제 실력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많은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자기가 가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한번 구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구현을 해보고 그거를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까지 해볼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역량을 기르는 게 우리 교과목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4단계 학습을 통해 가지고 스타트업과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 지식을 습득을 하고 소프트웨어 역량을 향상하는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뭐 프로토타이핑 소프트웨어도 배우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초 코딩, 스크래치로 이제 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만들어진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제작을 하는 거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잘 활용하는 SNS를 통해서 활용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에 올리고 홈페이지랑 연결하는 이런 것도 이제 배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로 표현을 하고 그 표현한 아이디어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외부랑 소통하는 이런 과정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3주 동안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가지고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역량이 키워지고 여러분들만의 그 사이트까지 만들어지는 게 목표인데 다들 뭐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다들 잘 따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 거의 학기 말에 제일 마지막 쯤에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요. 이 교과목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지 이런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계속 이 운영을 업데이트 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설명에도 여러분들의 그런 이제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나중에 설문조사에 꼭 참여를 해줘가지고 이 강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강의 계획서를 어느 정도 확인을 했느냐,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19년도 2학기에 이제 설문조사한 그 결과를 보면 한 227명이 이제 설문조사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강의 계획서를 제대로 알고 신청한 사람들이 거의 21%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를 안 보고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여튼 뭐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를 잘 봐야 되고, 지금이라도 안 보겠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강의 계획서를 잘 보고 이 교과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쭉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가 이제 거의 끝났을 때, 이 교과목이 끝났을 때 이 만족도를 한번 봤더니 학기 말에 교과목 전체 만족도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게 거의 48%가 나왔어요. 자, 모르고 신청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많이 나와가지고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머무르면 안 되겠죠. 계속 발전해 나가야겠죠.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에 이제 매 학기 말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교과목 계획에서 수행 내역을 좀 구체화를 했고, 그 다음에 과제가 뭐 3번에 나눠서 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제 통합해가지고 과제를 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설명에도 여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학기, 그러니까 2000년도 1학기 때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강 전에 강의 계획서를 확인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봤더니 알고 신청한 학생들이 아까는 21%였는데 거의 한 27%까지 좀 늘었죠. 이 정도면 좀 뭐 많이 늘었죠. 그죠? 한 6% 정도 늘었으니까 많이 늘었는데 거의 한 7, 80%는 이렇게 좀 알고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끝난 다음에 이제 만족도가 어느 정도로 이제 좋아졌는지 보면 거의 61% 넘는 학생들이 이제 만족도가 올라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봤더니 아까는 전체 한 48% 정도였죠. 근데 이제 61%니까 강의 만족도가 상당히 좀 올라간 거로 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한 7, 80% 정도가 만족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욕심인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자, 작년, 그러니까 19년도 2학기에 제 수강전의 이해도 만족도를 봤더니 상대적인 만족도, 그러니까 이해도 대비 만족도가 어느 정도 늘었느냐 한 222%. 근데 지난 학기도 그다지 좀 이런 비중으로 보면 228%니까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수강전의 이해도 대비 평균 한 225% 정도가 만족을 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강 전의 이해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수강 후 만족도도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가면 내년 1학기 정도면 거의 한 80%, 7, 80%대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걸 이제 봤더니 이제 수강 전의 이해도가 좀 올라가면 만족도도 그만큼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강의 계획서를 잘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게 이제 스타트업이 하는 거예요. 계속 검증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스타트업 활동인데 이런 활동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스타트업 코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가 기준, 여러분들 관심 많죠? 평가 기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출석이 20%입니다. 출석이 20%인데 제일 중요한 거, 결석이 4번이면 아예 미이수로 됩니다. 그래서 결석을 3번까지는 괜찮아요. 3번까지는 괜찮은데 4번째 결석이다 라고 하면 아예 이제 성적이 안 나가요. 빵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수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각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보면 이제 결석인데 지각을 통해 가지고 지각 처리되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해가지고 감점만 있기 때문에. 자, 결석 사회면 이제 미수된다라고 하는 거 꼭 염두에 두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기말고사는 11월 7월 11일 또는 12일 둘 중에 하루 잡아가지고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내에 30분을 줍니다. 30분인데 실제 시험 시간은 25분. 25분 내에 그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기말고사 시간은 추후 공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재시험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꼭 이걸 꼭 시험을 쳐야 돼요. 쳐야 되고, 뭐 인터넷이 어떻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어떻고, 이런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테스트를 합니다. 사전 시험 문제를 주고, 그 다음에 실제 뭐 이게 시험 환경이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없는데, 시험을 푸는데, 문제를 푸는데 뭐 어떤 애로사항이 없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 테스트를 합니다. 꼭 테스트 참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은 뒤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지만 OX 퀴즈입니다. OX 퀴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말 과제가 제일 큽니다. 50%. 50% 이제 기말 과제고, 그리고 이제 6월 28일 정도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정도에 그 기말 과제 공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 여기 나온 내용 거의 그대로예요. 여기 나온 내용 그대로인데 기말 과제 공지를 올려가지고 공식적으로 공지가 나가고 거기에 과제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과제 게시물을 올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학점을 어떻게 부여를 하느냐. 그러니까 학교마다 평가 기준이 좀 달라요.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셀프 사이트에서 최종 점수를 내면 이걸 가지고 학교가 그 점수를 가져가가지고 학교 기준에 따라가지고 좀 평가를 합니다. 학교 기준에 따라가지고. 자, 예를 들어가지고 건국대 같은 경우 건국대학교는 60점, 최종 성적이 60점이 넘으면 패스예요. 그러니까 뭐 학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패스, 논패스인데 60점이 안 되면 이제 논패스. 근데 이제 어떤 거의 대부분의 이제 절대평가로 알고 있어요. 어떤 학교는 호서대가 뭐 그런 것 같은데 호서대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학교가 어떤 그 평가 기준을 어떤 그 학점을 주는 기준이 있는지 이거를 잘 알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야겠죠.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나한테 주면 내가 그걸 좀 감안을 해가지고 뭐 애매하게 점수를 주면 안 되잖아. 아예 잘 주든지 못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걸치는 점수 뭐 그러니까 뭐 걸치면 이제 위에 걸쳐야지 밑에 걸치는 것보다 그죠? 이런 식으로 좀 감안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미리 우리 학교는 어떤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라고 어떤 알려주면 내가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는 기말 과제 이제 설명을 할게요. 기말 과제는 이제 크게 보면 포트폴리오지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그 안에 보면 뭐 초기 화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프로필 페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코딩한 게 이제 2개가 들어가요. 포트폴리오 1, 그러니까 마이 스토리 코딩이 들어가고 그다음 포트폴리오 2, 아워 스토리 코딩 이 2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웹사이트 전체 마이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전체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드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1, 그러니까 마이 스토리죠. 마이 스토리를 이제 소개하는 동영상 둘, 그 다음에 아워 스토리를 소개하는 동영상 셋, 이렇게 전체 3개의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고 그런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마이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이렇게 크게는 2개인데 그 안에 보면 코딩이 이제 한 2개가 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다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제를 어떻게 제출하냐. 과제 제출하는 방법은 과제 제출하는 본문 있죠. 여러분들 뭐 과제 뭐 제출합니다. 뭐 누군데 과제 제출합니다 할 때 그게 적어야 되는 것들이 웹사이트 URL, 그러니까 웹사이트 주소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웹사이트를 소개하는 동영상 유튜브 URL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소개하는 동영상의 URL.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1, 아까 이제 마이스토리라고 그랬죠. 마이스토리를 프로토타이핑한 5분 프로토타이핑 URL, 그 다음에 이걸 코딩한 스크래치 URL, 그 다음에 이걸 소개 동영상 만들었죠. 유튜브 동영상 URL 들어가고, 포트폴리오 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프로토타이핑, 5분 프로토타입, 그 다음에 스크래치 코딩, 그 다음에 유튜브 URL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유튜브 동영상 3개가 모여있는 유튜브 채널 URL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 본문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제출할 때 첨부 파일로 뭐가 들어가냐, 5분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그 PDF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PDF를 다운받은 거랑, 그 다음에 스크래치 같은 경우도 스크래치 프로젝트를 이제 sp3라고 하는 파일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1에 대한 5분과 스크래치 파일, 그리고 포트폴리오 2에 대한 5분 프로토타입 PDF 파일, 그 다음에 스크래치 코딩 파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압축을 해가지고 올려주면 됩니다. 압축 파일의 이름은, 압축 파일의 이제 파일명은 뭐가 되냐, 여러분의 이름, 그 다음에 학교, 학과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이제 오븐이나 스크래치, 유튜브, 크리에이트 링크 이건 다 공개가 돼야 돼요. 공개가 안 되면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로그인을 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른 사람들이 확인하려고 그러면 다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해줘야지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븐 같은 경우 프로토타입도 접근 권한을 이제 부여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게 이제 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 스크래치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입 이메일을 인증을 해야 됩니다. 가입 이메일을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를 해줘야지 이거를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 동영상, 그 다음에 채널도 마찬가지로 공유를 해줘야지 이거를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링크로 이제 웨브사이트를 만들 텐데 웹사이트는 나중에 게시 과정을 거쳐야지 밖에서 이게 웹사이트가 동작을 하고 URL을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다 공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공개를 하고 그다음 친구한테 한번 봐달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친구가 이걸 보면서 이게 실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린 것들을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 스타트업 활동이라고 하는 게 다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다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도 만나고 이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만든 거를 공개를 해가지고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활동도 필요합니다. 자, 다음에 과제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과제를 보면 아까 이제 웹사이트가 있고 유튜브 채널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걸 보면 크게는 웹사이트, 홈페이지가 있고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홈페이지에는 초기 화면이 있습니다. 초기 화면에는 뭐 로고랑 메뉴가 있겠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이제 쇼케이스라고 그러는데 돌아가면서 내가 만든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쇼케이스라고 하는 이제 커다란 이런 이제 블럭이 있어요. 그러니까 쇼케이스가 내가 만든 포트폴리오 1, 마이 스토리, 포트폴리오 2, 아울 스토리를 계속 돌아가면서 보여주고 얘를 눌렀을 때 해당 포트폴리오의 상세 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이제 박스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가는 게 그런 의미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제일 밑에는 홈페이지를 소개한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유튜브 동영상에 뭐 링크가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 이제 이미지가 나오고 얘를 딱 눌렀을 때 유튜브가 보이는가, 동영상이. 이런 것들은 다 블럭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 홈페이지에는 로고 메뉴가 있고 여러분들만의 로고를 만들고 그다음에 메뉴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쇼케이스를 만들고 홈페이지 소개 동영상 유튜브에 올린 거를 여기에 보이도록 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이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원하는 것도 추가로 넣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게 이제 3가지 메뉴가 있어요. 프로필 메뉴가 있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목록 메뉴가 있고 그다음 컨택트 메뉴 크게 3개로 구성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메뉴를 추가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과제에서는 기본적으로 크게 3개의 메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프로필 메뉴는 나를 소개하는 겁니다. 나를 소개하는 내 사진이 있어야 되고요. 나를 자유롭게 소개하는 그 텍스트, 뭐 여러 뭐 그림이든 뭐 이런 거 이제 넣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력, 그다음 활동,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연결하는 소셜 미디어,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다음 페이스북 연결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유튜브 채널을 필수적으로 여기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기타 사항 뭐 자유롭게 여기 활용하면 되고요. 그다음 포트폴리오 목록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목록 페이지를 누르면 포트폴리오가 여기에 목록이 보이는 거예요. 목록이 이제 이미지로 보이는 겁니다. 마이 스토리가 하나 나오고, 그다음 아월 스토리가 나오고, 그다음 또 다른 이제 포트폴리오는 여러 개 여러분들이 만든 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이 과정에서 만든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가 기본적으로 2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추가해가지고 해도 상당히 좋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더 좋겠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장 이번 교과목에서 여러분들 과제로 만든 마이 스토리, 아울 스토리 이 포트폴리오 2개가 목록으로 필수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 스토리를 누르면 마이 스토리에 대한 상세 페이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월 스토리를 누르면 아월 스토리에 대한 이제 상세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위에 이제 메뉴가 있었죠, 메뉴. 그러니까 메뉴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고, 포트폴리오 메뉴 밑에 서브 메뉴로, 하위 메뉴로 뭐 포트폴리오 1, 그다음 포트폴리오 2 이런 하위 메뉴가 나오고, 얘를 눌렀을 때 상세 페이지로, 해당하는 상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메뉴 구성이 돼야 되고요. 컨택트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상세 페이지, 먼저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면 여기는 포트폴리오가 마이스토리가 뭐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게 쭉 있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됐는지. 기본적으로는 이제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오븐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카카오 오븐으로 프로토타입 만들고, 그다음에 스크래치로 이제 코딩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 겁니다. 동영상이 제일 밑에 들어가고, 기본적으로는 크게 4개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오븐 프로토타이핑, 그다음에 스크래치 코딩, 그다음에 밑에는 유튜브 동영상, 소개, 유튜브 동영상, 이렇게 4개 구성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컨택트 메뉴인데, 컨택트 메뉴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메일을 받을 수 있는 메뉴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 이 사이트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또는 여러분들의 뭐 SNS든 이런 뭐 유튜브 채널을 올리든 이렇게 링크를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메일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기타 사항에는 여러 가지 뭐 SNS 채널이든 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뭐 게시판 달아도 괜찮아요. 게시판 같은 거 이제 달아도 되는데, 게시판은 여기서는 뭐 유료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가야지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3개의 동영상 포함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동영상, 그리고 포트폴리오 1인 마이스토리를 소개하는 동영상,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2인 아월 스토리를 소개하는 동영상, 이렇게 3개의 동영상이 들어가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또 추가로 이제 동영상 넣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동영상 뭐 목록들도 여기 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보여줄게. 먼저 예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이 한 게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건데, 자, 뭐 그 기능적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 다 구성을 했어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이제 쇼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쇼케이스인데, 이거는 자기를 이제 쇼케이스로 이제 돌린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그 포트폴리오 쇼케이스입니다. 자기가 만든 포트폴리오 3, 포트폴리오 1, 포트폴리오 2, 포트폴리오 3. 1학기 때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3개를 만든 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눌러줌에 해당되는 상세 페이지로 가는 거죠. 상세 페이지로 가는 거고, 여기는 오븐 프로토타입, 그 다음에 스크래치 코딩, 포트폴리오 1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했고요. 포트폴리오 2. 자, 메뉴가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목록 페이지로 가는 거고요.
자, 포트폴리오 목록 페이지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들을 볼 수 있는, 목록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각각을 눌러주면 세부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도 마찬가지로 이게 포트폴리오 메뉴가 있으면 서브 메뉴, 하위 메뉴로 포트폴리오 1, 2, 3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포트폴리오 2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2는 여기서 소셜 스토리로 갔는데 1학기랑 지금 계절학기는 조금 이제 구성 좀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자, 여기 1학기 때는 포트폴리오 2가 소셜 스토리였는데 소셜 스토리에 대한 여기는 소개가 별로 없어요. 소개가 별로 없는데 소개가 위에 텍스트로 또는 뭐 이렇게 뭐 이미지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좀 추가를 해주세요. 여기는 이 학생은 소개가 별로 없는데 소개를 추가를 하고요. 또 포트폴리오 안에 이제 소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5분 프로토타이핑 한 거, 스크래치 코딩 한 거, 그다음 동영상 한 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각각의 얘를 눌러주면 이게 이제 5분 프로토타입 한 게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5분 프로토타입 한 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려가지고 지금 그런데 요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스크래치를 눌러주면 또 스크래치 코딩한 사이트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자기가 했던 스크래치 코딩 결과를 남들이 볼 수 있게 공개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포트폴리오 3 해가지고 뭐 추가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이제 3개를 하는 걸 했습니다. 3개를 하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그다음 컨택트 가면 간단하게 여기 뭐 이메일을 받을 수 있게 이제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자, 우리 그 크리에이트 링크에서 다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별 그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도 다 거의 대부분 했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상세 페이지가 어떻게 되냐. 목록 페이지에서는 아까 이제 마이 스토리, 아월 스토리가 있고 기타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목록을 추가하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눌러주면 상세 페이지로 가는데 소개가 있고 오븐 프로토타이핑 있고 스크래치 코딩 그리고 결과를 포트폴리오로 소개하는 동영상 이렇게 4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는 외부 링크, 코딩에 대해서도 스크래치 코딩도 외부 링크, 최종 결과 소개 동영상에 대해서도 유튜브로 외부 링크 이렇게 걸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 만드는 거죠. 자, 이게 뭐 그렇게 이게 야 지금은 뭐 잘 모르니까 이건 너무 많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교과목만 잘 따라오면. 자, 다음에 이제 마이스토리를 제작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마이스토리가 뭐냐? 자, 마이스토리는 나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1인칭, 나를 소개하는 겁니다. 나를 소개하는데 오븐 프로토타입, 그 다음에 스크래치 코딩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타겟 고객을 어떤 뭐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타겟 고객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타트업에서는 타겟 고객이 가장 첫 번째인데 타겟 고객이 누구냐? 가장 소중한 상대방, 누군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성장 스토리를 상대방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나의 과거는 어땠는데 나의 현재는 지금 이렇고요. 나는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를 가장 소중한 상대방한테 이야기해주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되는 거는 이제 자기의 전신 사진, 여러분들 뭐 얼굴만 나온다라든지 상반신만 나온다라든지 이게 아니라 전신 사진이 나와야 돼요. 전신 사진을 전체가 여러분들 전체가 보여지는 사진을 가지고 스프라이트를 만들어요. 우리 스크래치에서는 스프라이트라고 그러는데 등장인물, 주인공을 만드는데 여기 이제 전신 사진을 가지고 스프라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하나를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모습을 가진 스프라이트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강의에서는 이제 합승하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합승하지 말고 전신 사진을 가지고 보여주세요. 합승하면 이제 보기가 안 좋아요. 안 좋고 좀 성의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신 사진을 가지고 스프라이트를 만드는데 스프라이트 만든 방법은 배경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자기 모습만 이제 뽑아내는데, 이걸 뭐, 그러니까 그 강의에서는 이제 그 스크래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remove.bg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또는 스노우 앱도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데, 배경을 없애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remove bg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하면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스프레이트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신 사진을 뭐 구해 가지고 아니면 찍든지 이걸 가지고 스프레이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바뀌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모습이 보여줄 수 있도록 스프레이트를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분량은 배경이 이제 바뀌면서 나의 이제 뭐 똑같은 배경으로 하면 이거는 뭐 스토리가 잘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스토리에 맞는 배경을 4개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4개 이상을 만들고 각 배경마다 적어도 4번 이상의 말하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6번 이상의 말하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원래 스타트업 코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스타트 코딩이 이제 실제 제대로 하려면 생각한 거를 만드는데 처음에 프로토타입으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봐요. 만들어 보고 얘를 가지고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뭐 그 상대방한테 이제 물어보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이 프로토타입을 또 이제 계속 개선을 하는 거예요. 개선 과정을 거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븐 프로토타입이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최종적으로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면 얘를 가지고 스크래치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스크래치 코딩을 해서 이걸 한번 구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또 그 상대방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지 보여주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또 이제 물어보고 이거를 개선하는 과정을 계속 거쳐가지고 최종적인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스크래치 코드 이걸 이제 소개하는 동영상을 나중에 만들면 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다음에 이제 our 스토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our 스토리 소중한 상대방과 함께 공동의 관심사 또는 이제 활동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억을 함께한 상대방으로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 또는 반려동물, 소지품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방과의 추억을 남기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구성돼야 되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신 사진을 이용한 스프레이트,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모습이 포함돼야 되는 스프레이트를 만들고요.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신 사진을 이용한 스프레이트, 물건이라고 그러면 전체 사진, 전체 형태가 나오는 거고 서로 다른 2개의 모습을 활용한 스프레이트가 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대 배경 마찬가지로 4개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각 배경마다 자기랑 상대방이 동기화된 대화, 서로 이제 대화가 갔다 왔다 해야 돼요.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상대방 이야기가 끝나면 다시 내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대화가 갔다 왔다 하는 동기화된 대화가 이제 4번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각 무대별로 2개의 스프레이트가 나오고 서로 대화하는 게 2번 이상의 대화, 그래서 4번 이상의 대화가 포함되는 거죠. 4번 이상의 말하기가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16번 이상의 말하기가 이제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븐 프로토타입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먼저 구상을 하고요. 그 오븐 프로토타입으로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검증 과정 뭐 이거를 볼 사람한테 이제 물어봐가지고 검증 과정 거쳐가지고 계속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이제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스크래치 코딩을 하는 거죠. 코딩에서 다시 뭐 구현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구현 방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가 또 저렇게 만들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개선 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나중에 동영상으로 만들 때 전체적으로 뭐 이런 과정 거쳐 가지고 프로토타입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스크래치 코딩도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크래치 코딩도 소개를 하고요.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면 좋겠죠. 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택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 컨택트에 뭐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은 이메일까지는 뭐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 컨택트 아까 그 폼을 이용을 하면 이메일을 공개 안 하고도 이메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좋고요. 휴대폰 번호 같은 경우는 뭐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공개할 필요가 없고 이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웹사이트 상에 이제 이메일을 수신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튜브 등 이제 SNS 채널을 소개해 줘가지고 볼 수 있도록 관심 있으면 이제 봐라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말 과제 이제 동영상 제작은 마이 포트폴리오 사이트 전체 이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동영상은 5분 내외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정확하게 딱 5분을 채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4분 정도 돼도 괜찮아요. 그다음 6분, 7분 돼도 되는데 너무 길면 보기 힘드니까 한 5분 정도로 이제 정리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처음에 이제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프로필 페이지로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목록이 나오고 포트폴리오 상세 페이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5분이나 그 스크래치 넘어가는 것도 보여주고 유튜브로 넘어가는 것도 보여주고요. 이렇게 각각의 메뉴를 다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소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자기 목소리를 넣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자기 음성을 넣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요거를 만드는 방법은 뭐 파워포인트에 보면 동영상 캡처하는 게 있어요. 동영상 캡처하는 뭐 최근 나온 이제 파워포인트는 그런데, 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반디캠 같은 거를 보면 화면을 캡처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를 플레이하는 화면을 캡처하면서 여러분들의 음성이 들어가도록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설명하는 걸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결과를 소개하는 동영상, 마이스토리나 아워스토리 각각에 대해서 동영상 만드는데 한 3분 내외로 만들어 주고요. 포트폴리오 상세 페이지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보면 소개하는 화면 나오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 코딩 시연하는 화면을 통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여기서 5분을 보여주는 것까지 뭐 포함해도 괜찮습니다. 5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스크래치 결과물 보여주는 거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자, 마이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소개한 동영상은 초기 화면 하단에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소개한 화면은 포트폴리오 상세 페이지 하단에 포함되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은 이제 유튜브 채널을 관리한다라고 그랬죠. 여기에 아까 만들어진 3개의 동영상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기 포트폴리오 2만 있는데 포트폴리오 1, 2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 포트폴리오 사이트, 포트폴리오 1, 포트폴리오 2, 그리고 이제 이 채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관심 있는 동영상도 여기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목록들도 같이 보여주면 좋겠죠.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점 가이드가 이렇게 됩니다. 아까 이제 설명했던 기능들 각각에 대해 가지고 제출을 했느냐가 이제 점수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봅니다. 내용을 봐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점수를 이제 줍니다. 그래서 자, 기능적으로 구현이 됐느냐를 봐가지고 제출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 로고를 만들고 서브 메뉴를 제대로 구성했냐, 이게 이제 2점. 그다음 쇼케이스를 구현을 했냐, 그 다음에 여기서 링크가 이제 갔느냐, 2점. 유튜브 동영상 출기화면에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유튜브 동영상이 출기화면 하단에 포함돼 가지고 보이느냐, 그다음에 얘를 눌렀을 때 유튜브로 넘어가느냐, 유튜브를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2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내용은 이제 뭐 별도로 5점에 그러니까 초기화면은 5점, 프로필 페이지 내용은 5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50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startupcoding.kr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startupcoding.kr 사이트에 가면 여기에 뭐 2019년도 2월, 그러니까 2학기 때 했던 뭐 일부 학생들의 이 영상이 있고요. 그 홈페이지가 있고요. 포트폴리오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계절학기에 했던 그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 계절학기에 제출했던 그 사이트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 제출했던 그 사이트들도 일부 여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올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tartcoding.kr 사이트에 가면 전체적으로 이 과정이 어떻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것도 똑같이 포트폴리오로 다 올려놨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젝트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올려놨습니다. 이거 참고하면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이런 사이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강,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기말고사에 대해서 뭐 별도로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내용은 이제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할게요. 이거는 뭐 특별히 할 건 없는데, 자, 기말과제는, 기말과제가 아니라 기말고사는 아까 이야기했죠. 25분 동안 OX 퀴즈입니다. 객관식도 아니고 OX 퀴즈 30개가 됩니다. 30개가 나가고 30개 돼가지고 OX 퀴즈를 맞추는 거예요. 25분이면 충분히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평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죠. 그죠? 평가 점수에 대해서 좀 궁금할 텐데, 제가 과제 제출한 거 2학기 때, 1학기 때, 2020년도, 그러니까 지난 1학기 때 지난 1학기 때 과제 평가의 평균 점수를 한번 쭉 계산을 해봤어요. 평균 점수를 계산을 해봤는데, 자, 물론 이제 제출 안 한 학생도 이제 상당히 됩니다. 10%가 좀 넘어요. 15% 정도가 이제 제출을 안 했어요. 15% 정도? 일단 10% 조금 넘게 이제 제출 안 했는데, 이 친구들은 뭐 거의 이제 못 따라온 친구들이고, 나머지는 다 제출을 했는데, 제출한 친구들의 평균 점수는 50점 기준에 37점 정도 나왔어요. 37점. 상당히 높죠. 야, 그만큼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OX 퀴즈의 평균 점수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요. 지난 19년도 2학기나 그 다음에 19년도 겨울방학 때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는 평균적으로 한 23점이 나왔어요. 23점이 나왔는데 또 이제 시험을 안 본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과제를 안 낸 친구들은 또 거의 대부분 시험을 안 보는데 그 다 이제 포함을 했더니 이제 평균적으로 한 20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20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자, 시험 본 친구들 기준으로는 23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 학기는 이제 시험 문제를 조금 이제 바꿨고, 그랬더니 이제 지난 학기, 그러니까 1학기죠. 1학기에는 21.7점 정도, 그러니까 22점이 조금 안 되는 평균적으로 한 2점 정도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21점 정도는 평균적으로 다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 정도의 이제 난이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등록한 Q&A를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는 온라인으로 이제 피드백 해주는지, 자, 과제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과제 결과 밑에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는 달아요. 코멘트 다는데 뭐 자세하게 달기는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평가 기준에 따라가지고 평가표 있었죠. 평가표에 따라가지고 다 이렇게 점수는 다 매기는데 그런 게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과제에 대해서 왜 그런 점수가 나왔는지는 물어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답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OX 퀴즈인데 평균적으로 이제 1학기 같은 경우는 평균 21.7점 정도가 나왔다. 근데 OX 퀴즈 치고는 그렇게 점수가 뭐 많이 나온 건 아니죠. 좀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공부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OX 퀴즈의 제한 시간은 25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 이제 30분인데 실질적으로는 25분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자바나 이런 이제 코딩하는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이제 스크래치로 코딩하는데 스크래치 코딩도 간단해 이제 블럭 쌓기로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코딩이 아니고 이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의 스타트 코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질문도 있는데 뭐 게임 프로그래머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상당히 좋아요. 근데 게임 프로그래머인데 게임을 이제 뭐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게임 시나리오 같은 거를 어떻게 이제 만들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검증하는 과정으로 이런 이제 스타트 코딩을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뭘 만드는데 처음부터 내가 생각을 다 만든다 이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이거부터 만들어 가지고 계속 검증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게 이게 이제 전문적인 어떤 이제 분야랑 좀 이제 연결해가지고 하느냐 뭐 이런 그 질문도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분야가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일반적인 분야에 대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특정 분야에 이런 걸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스타트업 활동한다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구현을 하고 검증을 통해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구현 단계를 높여 나가는 거예요. 오븐 프로토타이핑 이야기했는데 오븐 프로토타이핑도 계속 발전시켜 가지고 기능을 발전시켜서 구현도를 높여 나가고 이게 어느 정도 완성되면 그 다음에 스크래치 코딩으로 넘어가 가지고 스크래치 코딩도 검증하면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그 크리에이트 링크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관리하는 이런 과정으로 좀 넘어가고 외부랑 소통하는 채널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한번 이제 하면 다음에 어떤 걸 하든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아이디어를 단계적으로 구현해가지고 검증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관리한다. 이거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 아까 이제 게임이라고 그랬는데 게임 뭐를 만드는데 만드는 과정도 이렇게 적용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쉽고 재미있는 코딩은 분명한데 이게 뭐 기대가 뭐 전문적인 코딩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기대는 안 맞는 거예요. 얘는 전문적인 코딩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스타트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좀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코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누구나 따라할 수는 난이도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 이렇게 많다? 라고 생각하는데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다 이제 답변한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채팅으로 이제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설문에 이제 참여하면 설문에서 이제 답변해 줄 수도 있는데 추가적인 설문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Q&A를 한번 봤더니 Q&A도 올라온 게 없네요. 그럼 질문이 없는 거예요. 아마 다들 뭐 이해를 잘 해가지고 이걸 하는데 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그 만들었던 그 PPT 자료 조금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아까 수정사항도 좀 있었는데 업데이트 해가지고 등록하도록 하고요. 이 영상도 제가 어디 올려가지고 볼 수 있도록 링크를 달도록 할게요. 자, 혹시 이제 뭐 질문 있는 학생은 이제 남아가지고 나하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또 이제 물어보고요. 자, 이제 이 가이드 설명회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끝까지 잘 따라와가지고 여러분들만의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고했고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면 됩니다. 자, 궁금한 학생들은 남아가지고 나하고 이제 질문 뭐 Q&A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자, 다음에 봅시다. 네.